영양제 그냥 먹으라고 해서 건강하세요. 그렇죠. 건강하려고 먹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 밥 잘 먹어서 괜찮아. 그 말이 제일 많이 먹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대사질환을 예방하려고 먹는 거거든요. 대사질환이 뭘까요?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잘 먹으면 그것들이 다 예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암이 더 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었어요. 그럼 심혈관 질환은 어때요? 다 늘었어요. 예전에 못 먹던 음식들을 지금 더 다양하게 먹어요. 그럼 우리는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어때요? 더 많이 아파요.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 영양을 하는 거거든요. 자, Y 영양은 우리가 인체가 쪼개면 뭐로 되어 있어요?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 거기 있는 거죠. 네. 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계, 내분계, 골격계 뭐 이런 거 치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계통을 쪼개면 뭐로 나와요? 기관. 우리 안에를 생각하면 돼요. 심장, 콩팥, 담낭, 위,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관인 거고 그걸 또 조금 뭐 나와요? 조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조직 검사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검사를 하냐면 세포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검사했더니 아직은 상태가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아파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병을 키워가면 무슨 병입니다 라고 해서 약을 주는 거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애매할 때 어떻게 해요?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하면 될까요? 할 거 없어요? 몇 달 있다 오세요. 좀 더 병을 키워 오세요. 우리가 그걸 듣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병을 키우지 않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려면 뭐냐면 결국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에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영양이 필요한 거죠. 자,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영양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양이 어떻게 돼요? 불균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알아볼게 영양이 불균형. 두 번째는 뭐냐면 활성산소. 그럼 세 번째가 식품 첨가물. 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양 불균형은 뭐예요? 먼저 영양을 알아야 되죠. 자, 영양이라는 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칼. 요즘에 여섯 선생님이 이거까지 말씀하시죠. 탄수화물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그대로 우리 먹으면 세포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수분해를 하죠. 소화를 시키죠. 어떻게 해요? 포도당으로.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대 영양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대량 영양소라고 하고요. 얘는 조금만 먹어도 돼요.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이걸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이렇게 가수화분해 돼서 세포 속에 들어가면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당이 너무 남아 도는 거예요. 자, 우리 음식이 옛날 어쩌다고? 자, 그러면 이게 남아 돌면 내 피에 이게 포도당이 남아 돌아. 그럼 무슨 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게 내 세포 쏙 들어가야 되는데 남아 돌 때 당뇨병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가수분해가 되어서 세포 속 딱 들어가면 병이 안 생기는데 얘가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토피, 그죠? 그런 질병들이 이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가 되야 되는데 덜 소화가 됐을 때 생기는 것들이 아토피 같은 건성 같은 게 바로 이 아미노산에 남은 독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때요? 배둘레, 그쵸? 네. 많이 비상식량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 너무 많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만은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남아 돌아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찌꺼기로 남아서 우리가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얘네들 갖다 소화해서 세포 속에 넣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하루 몇 끼 먹었어요, 보통? 옛날에 3끼 다 먹었어요? 옛날에? 거의 2끼밖에 못 먹을 때가 많았대요, 어른들. 그쵸? 3끼도 간신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플러스 밥 먹고 커피숍 가서 빵도 먹죠? 간식으로 떡도 먹죠? 옛날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어때요?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단백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엔 명절에만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식탁 위에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 뿐만 아니라 지방도 같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얘가 많아졌으면 얘를 소화시키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때야 돼요?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더 없어요. 그게 바로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옛날에 생각해 보면, 자, 옛날에 땅에다가 내가 씨앗을 심었어요. 자, 씨앗에는 땅 속에 있는 뭘 먹어요? 씨앗이 크려면 뭘 먹어요?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어요, 얘가. 그쵸? 그리고 얘가 딱 싹을 틔워서 햇빛을 보면 뭐가 들어와요? 비타민. 그래서 내가 저기 야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땅 속에 있는 비타민과 땅 속에 있는 미네랄과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채를 먹을 때 나는 비타민을 먹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이 조그매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해요. 그리고 뭐 미국처럼 우리나라 뭐 나라가 크면은 1년 농사를 여기 졌으면 올해는 쉬어, 그 다음에 여기 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비닐하우스에서 365일 곱하기 2년은 몇 년이에요? 720일 이렇게 계속 쉼 없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땅속에 미네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뭘 넣어요? 비료를 넣어서 키워요. 근데 이게 비료를 주면은 문제가 뭐냐면 야채만 잘 커야 되는데 옆에도 뭐 잘 커요? 잡초도 잘 커요. 일손이 없는데 잡초 잘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뭐 해요? 제초제 뿌려요. 그러니까 식물이 나는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어때요? 같이 먹어요. 그래서 야채를 먹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소화시킬 때 얘가 많아졌으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서 아까 말한 대사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비타민은 뭐가 있을까요? B군, C군, 그렇죠? 이건 수용성이죠? 아이고 자리가 헷갈릴까봐. 자, 그러면 먼저 지용성 먼저 할게요. 지용성 A, D, E, K, 수용성 B, C가 있죠. 이게 비타민이고, 그다음 미네랄은 뭐가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몰리브덴, 크롬, 망간, 요오드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네랄을 흡수할 때요, 비타민이 없으면 얘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양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요. 자, 이거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비타민 A는 뭘까요? 눈에 좋은 거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지용성 비타민이죠.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냐면 지용성은 뭐예요? 간에 저금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망가지겠죠.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간에 아까 우리 서플리먼트 상판 봤을 때 빨간 그래프 노란 그래프가 어디 있었어요? 비타민 A하고 철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타민 A로 섭취하는 것보다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기 좋아요. 얘는 수용성이지만 항산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A로 베타카로틴 갖고 있다가 비타민 A가 필요해 그러면 딱 바뀌어서 써먹으면 돼요. 근데 100명 중에 1명이 이게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비타민 A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못 꺼내 쓰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연구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권장량 있죠. 권장량만큼만 지금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말해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죠. 햇빛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한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 쓰고 양산 쓰고 하면서 이 비타민 D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병이 많이 걸려요? 암이.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갖다가 꼭 섭취해주라 얘기하는데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D3 형태가 햇빛을 통해서 흡수했을 때 바꿔지는 형태가 바로 비타민 3인데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E는 뭐냐면 토코페롤. 그래서 이것도 천연인과 합성이 있죠. D 알파 토코페롤, DL 알파 토코페롤에서 이 L자가 들어가면 합성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E를 섭취해주면 되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에 관련되는데 얘는 비타민 K1의 형태로 있을 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해줘야 되고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 비타민 BC는요 좁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외우기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2. 자, 여기에서 건너뛰는 게 뭐게요? 이렇게만 하면 돼. 쭉 쓰다가 4하고 8만 지우면 돼. 이걸 뭐가 있고 없고 막 헷갈리지 마시고 쭉 쓰다가 4, 8만 지우면 돼요. 자, 그래서 비타민 B군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대사질환에 중요한 6, 9, 12가 특히 12가 우리가 말하는 4000% 이상인 게 바로 B12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들어가서 밸런스가 맞았을 때 내가 흡수가 잘 되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있거나 어떤 것들이 빠지게 되면은 내가 몸에서 흡수할 때 30% 이상으로 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 비타민 B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10대를 생각해 볼까요? 10대 포인트는 뭐예요? 활력?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사춘기. 10대 성장에 대해서 키 성장. 자, 그리고 20, 30대 임산부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기형아. 3, 40대는 3, 40대 많은 질병이 생기는 게 뭐게요? 호르몬 질환. 그 다음에 어르신들 60대 이상? 뭐 이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의 제일 문제인 거 관절? 치매. 이것들이 비타민 B군이 모자랄 때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그러면 자 B 아까도 넘어갔죠? 다시 비타민 C. 자, 비타민 C지. B군과 C군이잖아요. 이걸 비타민 수용성이잖아요. C군에서는 뭐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용성 비타민 간에서 저장됐다가 우리가 쓰이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뭐냐면 내가 먹으면 뭐로 다 나와요? 소변으로 나와요. 근데 그냥 나와요? 간하고 신장을 청소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줌을 노라니까 다 나간 거 아니야? 아까워! 그러잖아요. 간과 신장을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을 잘 먹었을 때 보이기에는 노란불로 보이지만 청소하고 나간 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여서 비타민과 C군은 잘 먹어야 되고요. 간과 어디를 신장. 자,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하잖아요. 뭐에 좀 몇 대 몇을 먹어야 돼요? 1대1. 1대1. 지금은 1대1로 하죠. 예전에 2대1이었어요. 저 배울 때는. 자, 구리하고 아연은 얼마일까요? 6대1. 그쵸? 그 다음에 몰리브데는 그 비문증 있죠? 비문증이 뭐예요?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눈에서 아른아른거리게 비문증이래요. 그런 식으로 세포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빨리 없애주는 거, 사면시켜주는 게 바로 몰리브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당뇨. 당뇨. 망간. 그렇고 요들은 뭘까요? 갑상선.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이 미네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을 아무리 잘 먹어도 비타민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고. 자, 식이섬유하고 물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헬스팩에 추출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추출물로 되어 있는 거. 헬스팩에 보면 무슨 추출물 나오잖아요. 갑자기 나 까먹었어. 녹차 추출물. 그 다음에 포도 추출물. 그 다음에 헤스프리덴이라고 해서 오렌지 껍데기. 그죠? 이게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지? 날라갔어. 헬스팩. 찾아보세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식물 추출물. 그쵸? 우리가 8가지의 색깔. 네네네. 다양한 걸 우리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의사들 보면은 내 얼굴만한 이만한 접시로 5접시 이상을 먹어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먹으면 비타민 A가 다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 이 속에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이 필요한데, 자, 영양의 불균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 맞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밸런스 있게 먹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고요. 자, 활성산소는 뭐냐면 우리가 숨에서도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죠. 근데 산소가 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시오. 숨을 쉬면 얘가 대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숨을 쉬고 나면 반드시 숨에 찌꺼기가 나와요. 자동차가 구 가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이 연료가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나면 뒤에 매연이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쉼과 동시에 나오는 이 찌꺼기를 갖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우리가 이렇게 전자는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생명체의 전자는 우리는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 활성산소는 어떤 거냐면 전자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뺏겼어. 왜 뺏겼을까?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먹었죠. 그래도 없어져요. 스트레스 이빨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는다거나 과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전자가 없어진 불완전한 산소, 얘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내가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안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쫓아다니면서 야, 내 거 내놔, 내 거 내놔 하면서 얘를 뺏어가는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가져가면 다행이게, 근데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져 버려요.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없어져. 그럼 얘도 똑같이 활성산소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된 애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자를 주는 거예요. 누가 줄까요? 항산화. 아직은 입에 안 붙을 때 이렇게 항산화 제품을 먹으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야 이렇게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상태를 봐서 우리가 왜 보면은 왜 조직 검사할 때 좀 두고 봐야 돼요 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살릴 수가 있는데 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거. 그런 신호 체계를 하는 게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런 영양제로 그런 걸, 우리 헬스팩에 보면 인텔리전스 그런 기술 있잖아요. 걔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얘는 사멸시켜야 돼. 아니 얘는 복구할 수 있겠어. 들어가. 그럼 가서 복구하고 치세포가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려주면 얘가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 하나 되니까 불안하니까 활성산소 있잖아요. 그럼 얘도 없어지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활성산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는 항산화라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만약에 내가 다른 걸 먹었어. 예를 들어서 얘가 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항산화예요. 근데 얘는 다른 거야. 막 뼈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에 준 거, 눈에 준 거, 그런 내가 항산화를 먹었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살려줄게.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제품을 하나 단위로 먹는 것보다 2-4가지를 여러 번 먹을 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해서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만약에 내가 머리에 들어갔어.
그럼 무슨 병이 생길까요? 치매. 만약에 내가 이 활성산소가 관절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루마티스 관절염. 관절염하고 루마티스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자가면허이잖아요. 그런 게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장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디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거. 그렇죠? 어딨어? 췌장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어. 그럼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어느 곳에 가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산화를 먹어야 되고요. 자, 우리 식품 첨가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1년에 먹는 식품 첨가물이 얼마래요? 26.8인가? 24kg? 네, 거의 25kg에 가까운 양을 우리가 1년 동안 먹는데요. 자, 이 식품 첨가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근데 보통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요? 첨가물이 가공식품. 가공식품, 그렇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는 거, 패스트푸드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식품 첨가물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지방에서도 집에서 나는 해먹어 라고 하는데도 식품 첨가물 들어가요. 어디서 들어갈까요? 간장에는 265가지의 그 첨가물이 들어간대요. 간장에. 근데 간장, 된장에도 그렇지만 이 된장 같은 경우는 간장도 마찬가지죠. 그 콩이 들어가잖아요. 콩이 뭐예요? 유전자 변형이 된 거, GMO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좀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통해서 생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가 아까 보면 어딨어? 호르몬계의 교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분비가 뭐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이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식품 첨가물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첨가물도 중요한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걸러질까요? 심장. 간이나 신장에서 어쨌든 걸러져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간 거는 90%는 간이나 신장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남는 거는 좀 그래도 적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피부로 들어온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경피독이에요. 경피독. 우리가 샴푸 쓰는 거, 향기 좋다 해도 막 뿌리잖아요. 막 뿌리고 여기다 막 뿌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피부로 들어오는 거, 화장품, 샴푸, 린스, 밑에 무슨 욕조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경피독인데 경피독은 반대로 10%만 사라지고 90% 몸에 남아요. 10%밖에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뭐죠? 대장을 갖다가 우리가 내과라 그래요? 외과라 그래요? 대장은 외과. 외과예요. 자,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똥꼬 나올 때까지 그게 우리가 인체 안에 있지만 얘네는 피부라고 본대요. 외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경피독 피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식품 첨가물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많이 먹었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기타 것들을 먹었는데 내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 많이 먹었어. 그러면 대사질환은 예방이 되고요. 비만도 예방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걸 더 많이 먹었어. 왜냐면 이걸 많이 먹으면 이런 것도 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사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자,